네, 이 고조선은 5,000년이 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인데요. 최근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의 저자이신 신백강 작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목에 나오는 상고사라는 내용이 아주 오래된 옛날이라는 사실 그런 뜻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상고사의 개념은 조금씩 다른데요. 네. 유럽은 최초의 국가에서 선호 로마 멸망기까지를 상고사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진시황의 진나라 시대로부터 그 이전을 상고사, 네. 그리고 그 이후 청나라 시대까지를 중고사 이렇게 네.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고조선과 삼한을 상고사 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를 중고사라고 말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 상고사에 환국시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시대, 박달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잃어버린 상고사는 환국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되찾은 고조선은 고조선 시대는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되찾았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고사 안에 이 책의 핵심 내용인 환국시대도 포함이 돼야 하고 고조선을 되찾은 거다. 그게 그렇죠. 그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다면 이 고조선의 기록을 다루는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어떤 겁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고조선 비사, 또 삼성기 이런 책들이 책 이름은 거기에 나오는데 오늘날 책이 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하는 책으로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다룬 삼국유사가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은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서 출발을 했다 라는 배움이 있었는데 네. 하지만 또 다른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네.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록만 가지고는 고조선이 신화인지 실제 역사인지 네. 대동강 유역에 있었는지 대륙에 있었는지 네.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요동에 있었다, 요서에 있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사 교과서는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론적 기초는 일제가 주장한 대동강 낭랑설, 낭랑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하는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책을 통해서 이 고조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자료에서 북경 북쪽에서 조하를 건너서 구십리를 가면 고북구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송나라 때 기록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네. 북경 북쪽에서 구십리를 가면 고북구가 나온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선하를 건너서 네. 그러면 무슨 압록강 유역에 조선하가 있었다든지 대동강 유역에 조선하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네.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고 지금부터 1000년 전 송나라 때 중국 사람들의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것은 고조선이 한반도 안에 있지 않고 중국 대륙 북경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태평환국이라고 하는 책에는 조선성이 노룡현에 있다 그런데 노룡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백이숙제의 나라가 있던 곳이 노룡현입니다. 왜 네.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네. 굶주리다 죽었다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산해관이 있는 하북성 진왕도시 일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백이숙제 나라가 있던 그 고죽국 지역에 조선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서울을 한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소재지 또는 한 나라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조선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낙랑군이 되면서 조선현이 됐고, 그 조선현이 나중에 수나라 때 노룡현으로 지명이 바뀌었고, 네. 그게 이제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계속 노룡현으로 내려오고 지금도 하북성 진왕도시에 노룡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여기가 조선성이 있었다고 1000년 전에 기록한 태평환욱기에 기록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1500년 전에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그 선비족이 거기에서 활동했거든요. 그 선비족의 귀족 모용은이라고 한 사람 비문에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와요. 네. 왜 그런 기록이 나오느냐? 네. 선비족은 삼국시대에 거기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건국을 하기 전에 먼저 고조선이 그 지역에서 건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우리의 어느 조상이 중국을 지배했다고 그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모용은의 비문에 네.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거기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그 저자가 유신이라고 하는 남북조 시대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의 문집에도 실려 있고 현재 그 비가 섬서성 함양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저도 현지를 답사해서 그 비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그렇군요. 지금 그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네. 있습니다. 비가.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교과 과정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잘 못 다룬 측면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좁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고조선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네. 우리의 첫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 대륙, 다시 말하면 저 북경, 동쪽, 남쪽, 북쪽까지를 다 그 영토로 했던 그런 위대한, 강대한, 자랑스러운 민족이었던 것이지 네. 압록강 이남의 이 초라한 변방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네네. 민족에 대한 긍지, 자긍심 이런 것이 부족한 데서 저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1등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과서가 이 우리가 초라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영광과 치욕이 함께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치욕스러운 역사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1000년, 15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의 기록에 네. 이런 기록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사 교과서에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맞습니다. 우리의 그 민족의 긍지가 되살아나고 네.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 역사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책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의 저자 신백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